네, 김혜영입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 상황이 아주 좋게 얘기하면 역동적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속된 말로 하면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래도 되는 건지 역대 이런 정말 부패가 하늘을 찌르는 이런 나라가 망할 때 부패하지 않은 나라가 없거든요. 대부분 부패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 외부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망한 경우는 내부에 부패가 만연이 돼 있어가지고 허약해진 상태가 됐을 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게 나라가 망하곤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잘 망하질 않아요. 이 나라가 작고 크고에 관계없이 내부에 그 허약해지면 이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보기로는 아무리 뭐 건강해 보여도 속에 뭐 암세포가 하나 뭐 이렇게 이게 뭡니까 생겨가지고 확산되기 시작하면 건강한 사람이 더 위험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도 빠른 거지. 젊은 친구들은 그 혈액순환이 빨라가지고 그 암세포들이 전이 되는 것도 굉장히 빠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과 속에서 어떤 대사가 제대로 이게 뭡니까 제대로 이렇게 구현이 안 되면 그럼 등치가 크든 작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냥 뭐 아웃되는 거죠. 이 나라도 똑같죠. 나라도 내부로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면요 감당을 못해요. 부패하면 그냥 망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부패해가지고 나라가 건재한 나라는 이건 유행을 바라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상황을 보면 아주 문제가 많고 부패뿐만 아니라 어떤 갈등을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갈등을 부채질하고 편가르기를 더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세게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 건강해 보이기도 하지만 건강해 보이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거죠. 제가 요즘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의 사상가와 서원이라는 책을 요즘에 이제 발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쓰고 있는데 그 사상가들 11분을 지금 이렇게 제가 조명을 하고 그 서원에 대해서 어떤 현황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철학자들이 나라 사랑하지 않는 철학자는 하나도 없죠. 철학자는 곧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정치를 하면 좋지만 이제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인을 별도로 정치인이라는 거는 약간 폭력을 동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것과 욕망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거를 적어도 이렇게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균형을 잘 잡고자 균형을 잘 잡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철학자들이 할 일이죠. 그걸 가지고 구현해라. 철학자들이 실제로 정치를 하면 좋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을 이제 활용해서 구현시키는 건데 이 사상가들,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도 있고 조선시대 때 그 철학자들, 사상가들의 그걸 이렇게 딱 조명해 보면 굉장히 노심초사했어요. 사람들이 나라가 망할까봐 엄청나게 경우에 따라 자기 목숨도 내놓고 그냥 엄청난 투쟁을 하고 또 혁명을 하잖아요. 이 정암 조광조 같은 사람들은 40 안 돼갖고 죽었지 않습니까? 개혁을 부르짖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부패와 어떤 부당함, 이게 잘못된 것들을 바꿔내지 않으면 나라가 존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다 결국 일찍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분 대부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나이가 들으나 안 들으나. 그러니까 지금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회재 이현적, 그러니까 퇴계 선생님보다 이제 선배인데 회재 이현적 선생님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원이 옥산서원이에요. 경주에 있는데 이 옥산서원이라고 있어요. 옥산서원. 옥산서원에 처음에 딱 가면 이제 정문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락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락문. 이 군자가 돼가지고 이 서원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친구들은요, 굉장한 그 인재를 양성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다 군자죠, 군자. 이 덕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정치를 배워가지고 가서 구현하는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진리를 먼저 알아야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민중들을 어떻게 살려내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진리의 말씀들을 서원에 가면 배우잖아요. 그 들어갈 때마다 이게 또 역자잖아요. 늘 즐거운 마음으로 들락날락하는 거다. 그 진리를 터득한다는 건 굉장히 즐거움이죠. 딱 들어가면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 누각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누변루라고 되어 있어요. 누변루. 이 누변루라고 되어 있는데 무변루 말이 좀 이상해. 이거 없을 무자잖아요. 이건 변두리 할 때 변자고, 이건 누각이고, 그러니까 변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연히 변두리가 없다? 뭐냐 이거? 그럼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본래 무변루가 아니고 초기에는 이게 뭐라고 돼 있었냐면 납청루라고 돼 있을 때 납청루. 그러니까 이 받아들인다는 납자거든요. 이건 맑고 밝은 기운을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이게 누각이 뭐 2층으로 돼 있는데 이제 유생들이 거기서 이제 공부하다가 좀 힘들거나 그러면 휴식을 취하면서 토론도 하고 강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좀 이제 유림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또 휴식을 취하면서 토론도 하고 강론하고 그런 장소인데, 납청, 이게 납청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맑을 청자잖아요. 맑은 그런 기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 나와 이 우주가 지금 팍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딱 접촉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내 머리를 통해 가지고 나와 하나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게 뻥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가령 가로막아봐. 딱 가로막아봐. 이렇게 딱 가로막아봐. 나를 둘러싸.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집에 방에 있는데 이렇게 가로막았어요. 그럼 우주적인 기가 지금 저한테 옵니까? 이게 가로막혔는데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해 미치는 거지. 우주적인 이런 맑은 기운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답답해 죽지. 잠깐이야 뭐 있고 뭐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막 한 1년 되고 막 10년 되면 미쳐 죽는다니까. 이건 우주적인 기운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가령 이제 다른 말로 좀 비유를 해보면 그 물통이 있어요. 물통 있잖아요. 그 우리 물통에다 기름 이렇게 뚜껑 이렇게 이렇게 닫아놓는 물통. 물통을 뚜껑 열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져. 바다에다 던져. 그러면 이제 물통에 바닷물이 다 이게 들어가겠죠. 바닷물이 이게 다 들어가면 물통에 있는 물이나 물통 바깥에 있는 물이나 하나가 되지.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 근데 물통 안에 있는 물이 나는 뭔가 차별화하겠다 해가지고 뚜껑을 닫아버려. 그러면 그 바닷물과 물통 속에 있는 바닷물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분이 돼서 완전히 이제 단절이 되죠.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계속 순환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있는 물통 속에 있는 물은 어떻습니까? 썩죠, 썩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이런 어떤 그 우주적인 기운, 이게 맑고 밝은 기운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지 이게
소통이 돼가지고 그런 기운을 가지고 똑같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는데,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수준 낮은 사람하고 나는 어울릴 수 없어. 그리고 딱 아까 물통 걸어 이게 확 닫아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썩어 문드러지듯이 딱 닫아서 차단시켜 보세요. 차단시켜, 이 사람도 차단시키고 저 사람도 차단시켜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고립되죠. 스스로 고립을 면치 못하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맑고 밝은 그 우주적인 기운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게 이제 무변이라는 게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두리, 이게 가격, 이게 가변이라는 거야. 이게 변이 있다는 건 뭐가 상대적으로 있다는 거야? 이 중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이 가운데에서 벗어난 한참 먼 곳을 가라고 하잖아. 이 변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앤다 이거야. 그런 것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있으면 이 변두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구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침범하는 거를 용납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변두리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루각이야. 그러니까 우주적인 기운을 맑고 밝은 우주적인 기운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변두리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어떤 민족을 만나든 다 이렇게 수용을 해가지고 우주적인 어떤 기운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부터 가리키냐고 끊임없이 들락날락 할 때마다 무변도구나. 그 생각을 잊지 않고 하기 위해서 거기다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민중들은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되느냐, 이걸 이제 계속 가르쳐 주는 건데, 과연 요즘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이 정도의 생각을 진짜 보여주는 게 있냐 이거야. 자기 집이라도 집에 뭐 무슨 편하게라도 하나 조그맣게 걸어가지고 뭐 이런 정신 자세를 좀 스스로 고양하는 이런 마음이라도 있냐 이거야. 어떻게 하면 전부 그냥 어떻게 돈이나 해쳐먹으려고 하고 남을 사기 쳐가지고 자기 이로운 데 활용하려고 하고 상대를 죽이고 나만 살면 된다, 이런 독선과 아집들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요즘 이 정치 환경을 보면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 이거, 있을 수 있는 거냐. 최근에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한참 전이죠. 91년도에 이제 삼김 청산을 하고, 삼김이라는 게 다 지역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맹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지역 감정이 너무 이제 골이 크니까 지역주의를 타파하자, 이런 걸 이제 부르짖으면서 일어났던 분아니에요. 이게 이 노무현이라는 사람, 여기 노무현이라는 사람 이제 그러면서 뭐 바보 소리도 듣고 온갖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을 겪었죠. 고초도 많이 겪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모든 국민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화합을 해야 된다. 자기 하나 그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화합을 해야 된다. 아니 이렇게 한 사람들이 그 소수지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선거 여기저기 나가서 다 속된 말로 이제 낙선해가지고 깨고락이 됐죠. 그래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당을 차렸는데, 그때 식당 이름이 하로동선이에요. 하로동선. 보이십니까? 하로동선. 하라는 게 여름이잖아. 여름에는 이게 난로잖아, 난로. 여름엔 난로. 겨울에는 부채. 원래 여름에는 부채가 필요하고 겨울에는 화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됐잖아.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식당 이름을. 우리는 바보 같지만 우직하게 하겠다. 우직하게. EJ 같은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루동선이라는 식당을 이제 차렸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짜장면집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식당 하는 게 이게 쉽습니까? 지난번에 서울시 부시장, 정무부시장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도 한 3번인가 했던 정두원 전 의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제 다른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도 막 떨어져가지고 횟집을 좀 크게 했죠. 그래도 하다가 결국 잘 안 되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게 있지만,
그렇게 해서 했지만 이게 쉽지 않죠. 이런 거 하나조차도. 그 구성원들이 그 생각이 다 이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 맛은 뭐 기본이고 그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손님에 대한 어떤 손님을 바라보는 어떤 인간관,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 그 식당 하나도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무진 애를 써가면서 국민들의 그 갈라진 어떤 그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해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정치 지도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기를 버려야 돼. 자기를 버리고 대의를 가지고 소리를 빼고 대의를 가지고 가는 게 정치인인데 요즘 하는 거 보면 전부 그냥 변두리가 있어. 전부 다 그냥 뚜껑 닫아가지고 전부 다 친단 말이에요.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래갖고 되겠냐. 촛불을 이렇게 촛불 이렇게 있어요. 촛불 켰어. 그럼 여기 촛불 켜가지고 여기서 딱 붙여줘. 그럼 여기 촛불이 있고 여기도 촛불 있잖아요. 이게 하나이기도 하지만 둘이기도 해요. 또 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이기도 해요. 여기서 왔잖아요, 불이. 그럼 여기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얘는 또 여기 또 얘한테 또 붙여주면 얘가 또 이제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둘이면서 또 하나고 하나면서 또 둘이고 다 이렇게 이어져 가잖아. 근데 여기다 변두리를 이렇게 뚜껑 막아버려. 여기다 이제 벽을 쳐버려. 그럼 이거 아무리 촛불이 많으면 뭐해? 뭐 붙여줄 수가 없는데. 자기들 영역만 다 구축하고 남한테는 전혀 도와줌이 없고 사회적 약자들은 죽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 사람들이 죽으면 지들도 죽어요.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쓸모없는 게 쓸모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 직접 농사 짓니까? 밥해서 먹습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밥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농사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운전해주는 사람 따로 있고, 곡식을 찢는 사람 따로 있고, 씨앗을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그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런 거 갈라치기 하고, 뚜껑 닫아가지고 그냥 자기 폐쇄적으로 만들고, 변두리 만들어가지고, 변두리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변두리를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게, 이게 정치인의 모습이나 이거예요. 하늘은 다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은 그러니까 사람을 속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잘 속입니까? 그러나 하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마음, 여기 속에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속여 하늘을? 뭐 어떤 놈의 새끼는 계속 스스로 속일 수 있다고 계속 거짓말을 해대가지고 나중에 진짜로 믿는 그 정신병자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본질인데 그걸 어떻게 속여? 근데 하늘은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반드시 재앙을 준다는 거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때가 딱 되면 팍 그냥 한 방에 그냥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꼭 보여줘서가 아니라 반드시 그 스스로 화를 만들어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우리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투표를 통해 갖고 이렇게 권한을 주잖아. 권력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인의 그 일반 의지를 가지고 줬잖아. 그럼 이제 이 권력을 제대로 어떻게 써야 돼? 그 민중들을 하나하나 나눠줘야 되는 건데 그 역할 못하고 반드시 재앙이 온다. 지금 당장은 자기 세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끊임없이 자기에게 어떤 부여한 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옥산서원에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가보신 분 한번 가보시면 영락문이 나오고 무변도가 나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나라의 큰 인재, 동량지대를 만들어서 우리 정말 약한 민중들을 위해서 살으라고 아이들 이렇게 가르쳤구나. 그런 걸 좀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지금 현재 정세가 영 마땅치 않아가지고 좀 환기 좀 시킬 겸 이렇게 뭐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뭐 소수기 때문에 뭐 효과가 크게 뭐 날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채찍을 가야 되고 또 당근도 줘야 됩니다. 이 채찍이라는 건 곧 시민, 민중들이 유권자들이 채찍이 곧 당근인 거죠. 그런 채찍이 없는 당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야, 오늘은 무면루, 납총루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